복지시설을 감사하는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복지기관들은 감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우려해 조례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광주시의회는 시민 세금을 지원받는 만큼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와 채권단이 상반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세주인 찾기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 후보 자격 심사 결과를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가 최근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하기 위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 초 이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기관들이 중복 규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대표들이 광주시 의회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회계 등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폐기하라는 겁니다.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들과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소수 사람에 의해 제정된 악법 조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폐기를 주장하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오는 4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시립요양병원의 폭행 사태와 같은 인권 유린이나 때때로 일어나는 보조금 횡령과 같은 회계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저는 증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회복지기관들은 지금도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기관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규제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또 다른 족쇄가 생기는 셈이라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다음 시청 감사 받습니다. 구청 감사 받습니다. 왜 부득불이 사회복지시설만 중복 감사를 받게 하느냐, 이중으로. 이에 대해 광주시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광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사를 받은 곳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며 시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만큼 감사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설을 공공성을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좀 해왔죠. 한편 사회복지기관들은 윤장현 시장이 조례를 제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내일 시설장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조례 폐지 결의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과도한 제재다.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만큼 정당한 규제다. 이 두 주장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조례안의 취지인데요. 복지기관들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게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려 5년 동안 여성 장애인들이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할구청의 지도 감독이 진행됐지만 장애인들은 하소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계 부정 등 형식적인 서류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장애인들의 고통이 감춰져 버린 것입니다. 찾아보면 땅바닥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더위를 피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셨고, 수없이 반복되는 이런 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빈틈없는 감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은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의 조례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조례는 감사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들의 참여를 염두에 뒀다는 의혹을 받는 조항이 추가되고 과다 감사 방지 항목은 삭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반발이 예견돼 있었지만 의견 수렴이나 협의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면 현재 이미 제정한 조례를 좀 수정하는 정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복지시설 감사가 단편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지 않도록 감사반에 복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갈수록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인수전에 가세하는가 하면 노조는 인수 희망업체가 추가로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아닌 제3자 인수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통째로 매각되는 게 안타까워서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은 이 같은 말로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인수 자금은 타이어뱅크를 상장하거나 타이어뱅크를 담보로 돈을 빌려 조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 업체 두 곳이 공동 인수 의사를 밝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어뱅크가 한국을 공략을 맡아준다면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을 두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총자산 3천억 원대의 타이어뱅크가 그 2배가 넘는 인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뱅크가 인수 제안서나 투자 계획서 등을 보내온 적이 없다며 실제 인수 가능성을 그리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타이어뱅크의 인수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타이어뱅크 말고도 인수 희망 국내 기업이 복수로 더 있다며 이들 업체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주인을 찾느냐, 법정 관리로 가느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까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금호타이어의 운명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의 광주 전남 경선 과정에서 자격심사 결과를 놓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이야기 속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냐는 겁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 마지막 날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입니다. 특정 예비후보의 자격심사 참여를 반대하는 주민과 당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시장과 군수, 기초의원 등 3차에 걸친 예비후보 신청을 받은 결과입니다. 521명이 접수해 97%가량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심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문빈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박우량 예비후보의 당원 자격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청원서 제출에 나서는 등 두 후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충훈 순천시장의 적격심사 통과도 뒷말이 무성하고 입당과 복당의 기준 적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 지지 논란이 불거진 강진원 강진군수는 복당 조치가 된 반면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교육감의 입당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을 어긴 김영록 전 장관을 구제해 전남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당심의 작용 얘기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당이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특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도 중앙당의 심사 기준에 어긋난 음주 전과 이력을 가진 현직 구청장이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일부 후보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중앙당이 정한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후보에 따라 들쭉날쭉 적용된 자격 심사를 놓고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주 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김성환 동구청장이 구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무 정지 상태에서 주민을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동구의회 박대현 의원 등 5명은 김 구청장이 최근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다목적 체육관 개관식 행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동구민체육대회 날짜를 옮기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최근 지방채 조기상환 삭감 의결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는 등 날을 세웠습니다. 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참여자치 21이 수사 확대와
공익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기자회견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과 여기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무면허업자에게 시설 관리를 맡긴 사실이 확인된 만큼 맥쿼리 대신 다른 사업자로 교체하는 등 공익 처분에 나서라고 광주시를 압박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임원진이 시민사회단체의 혁신 요구에 대해 이미 내부 혁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설립 동지회로 편중된 이사회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등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사장과 상임이사 선출 방식을 이미 바꿨다고